미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들과 청원자들에게 RFE로 불리는 보충서류와 지문을 조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BBB 법안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삭감폭을 대폭 줄이는 등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 여부에 대해 펜타곤은 성공적인 타격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완전 불능시켰는지 여부는 정보당국의 분석으로 추후 판명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베스트 공항들 가운데 레이건 내셔널 공항이 3위, 워싱턴 덜레스는 17위,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은 19위를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 제11지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 사전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6월 28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들과 청원자들에게 보충 서류와 지문을 조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주권 취득 과정이 더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RFE 보충 서류를 요청하고 생체 정보 제출을 서둘러 요구하고 나선 것은 AI를 통해 신청자들의 SNS를 검색하고 정부 데이터들과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과 동시에 합법 비자,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고했는데 최근 들어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USCIS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들어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들과 취업이민 페티션 I-140 제출자들에게 RFE로 불리는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취업 영주권인 I-485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취업 이민 페티션, 즉 I-140 단계에서 지문과 사진 등 생체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일정을 예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페티션 제출자들에게 갖가지 보충서류를 요구하게 되면 수개월씩 지연될 수밖에 없어지고 제때 요구되는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추종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인 I-485 단계에서 주로 요구하던 지문과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로 앞당겨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이 생체 정보를 크게 앞당겨 요구하고 있는 것은 AI를 이용해 신청자의 SNS를 검색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보려는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RFE 보충서류 요청과 생체 정보 제출 요구를 하고 나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심사를 본격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충서류 요구 등으로 지연 사태, 적체가 악화되고 막판에 기각률이 한층 높아져 결국 취업 비자나 취업 영주권 발급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해에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에게 H-1B 등 취업 비자, 이민 희망자 100만 명에게 그린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기각률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똑같이 8%를 기록하고 있으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RFE로 불리는 보충서류 요구가 빈번해져 수개월씩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이 2018년 24%, 2019년 21%까지 치솟아 통상적인 2%보다 10배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영주권 기각률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로 근년 8%보다 높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취업비자 페티션 I-129는 8만 건,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은 13만 3천 건,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는 18만 2천 건이 밀려있어 트럼프 2기에서는 한층 더 좁은 문,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일명 BBB 법안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삭감폭을 대폭 줄이는 등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상원 입법 고문이 병원 등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텍스를 불허하면서 10년간 8,800억 달러 삭감하려 했던 메디케이드 삭감폭을 크게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공화당만의 지지로 상하원에서 확정하려던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이 상하원 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원의 마지막 관문인 입법 고문에 의해 일부가 불어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입법 고문은 BBB 법안 가운데 메디케이드 예산을 획기적으로 삭감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병원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이용할 수 없다고 불허했습니다. 맥도너 입법 고문은 또 각 주들이 자체 예산으로 서류 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연방 자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상원 입법 고문의 두 가지 조항 불허 판정으로 메디케이드 삭감폭을 대거 축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트럼프 감세 조치를 위해 10년간 1조 달러 안팎을 삭감한다는 방침 아래 그중에 대다수인 8,800억 달러는 메디케이드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 내년부터 10년간 무보험자들이 1,200만 명 내지 1,600만 명이나 속출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은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상원 입법 고문의 판정은 연방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무시하고 자신들의 법안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판정을 존중해 법안을 수정하는 게 전통이어서 이번에도 무시보다는 메디케이드 삭감폭을 축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8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인 메디케이드를 획기적으로 삭감하는 데 난색을 표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4조 달러 이상 드는 트럼프 감세 조치를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만 대폭 삭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공화당도 일부 수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삭감폭과 삭감 방법 이외에도 감세 조치를 놓고 공화당이 상하원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전체 조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발표한 BBB 법안의 상원안은 메디케이드를 더 많이 삭감하는 대신 클린 에너지에 대한 감세 혜택을 2년간 더 시행하고 시니어 보너스를 4,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올리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화당은 이번 주에 상원안을 가결한 후에 하원에서 재가결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토록 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었으나 자칫하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의 완전 파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펜타곤은 세부 작전 내용을 공개하면서 성공적인 타격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이번 작전은 15년간 추적해온 이란 지하 핵시설을 정밀 폭격한 것이어서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성적을 매길 수는 없다며 완전 불능시켰는지 여부는 정보당국의 분석으로 추후 판명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얼마나 파괴시켰고 핵무기 개발을 얼마나 늦췄는지를 놓고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다시 나와 한밤의 해머작전으로 불린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 등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논란 재우기를 시도했습니다. Call it destroyed, you want to call it defeated, you want to call it obliterated, choose your word. This was an historically successful attack.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한밤의 해머작전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방부 내에서 15년간이나 이란 핵시설을 추적해온 연구팀의 분석을 토대로 정밀 폭격이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가 벙커버스터 2발씩을 탑재하고 이란의 산핵지대인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에 12발이나 정밀 폭격해 파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Weapons all guided to their intended targets and to their intended aim points. 4, the weapons functioned as designed, meaning they exploded. 벙커버스터 12발이나 한꺼번에 투하해서 이란 지하 핵시설을 보호해온 콘크리트 벽을 뚫었으며 지하 핵시설을 붕괴시켜 심각하게 파괴시켰을 것으로 케인 합참의장은 밝혔습니다. 더 필요할지 몰라 동행했던 7번째 B-2 폭격기는 최대 규모의 이란 핵단지인 나탄스에 남은 2발을 투하했다고 댄 케인 합참의장은 말했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그러나 미군들이 한 일을 스스로 성적을 매길 수는 없다며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얼마나 늦췄는지
완전 분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The Joint Force does not do BDA. By design, we don't grade our own homework. The intelligence community does.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나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얼마나 늦췄는지, 농축한 우라늄을 어디로 얼만큼 이동시켰는지 등은 정보당국에서 알아내야 하는 사안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정보국 DIA는 최근 미국의 벙커버스터 투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개발 시기를 단지 수개월 늦추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초기 분석 결과가 CNN 등에 의해 보도되는 바람에 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의 보도는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 파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JD 벤스 부통령,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 핵심 주의부는 완전한 재고라는 표현 대신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베스트 공항들 가운데 레이건 내셔널 공항이 3위, 워싱턴 덜레스는 17위,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은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공항들이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베스트 공항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공항들 가운데 접근과 찾기가 쉽고 정시 비행률이 높은 베스트 공항들을 선정한 결과 워싱턴 수도권 지역 3대 공항들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미국의 베스트 공항 50곳 리스트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선 DC 외곽에 있는 레이건 내셔널 공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전철로 수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리노베이션 이후 내부에서도 찾기가 매우 쉬워졌으며 로컬 식당들이 대거 입점해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철뿐만 아니라 자전거로도 워싱턴 DC에 갈 수 있는 근접성으로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한인들이 서울에 갈 때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워싱턴 덜러스 국제공항은 베스트 공항 17위에 올랐고 메릴랜드에 있는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은 19위에 랭크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은 다른 초대형 공항들보다는 덜 붐비고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 가장 좋은 베스트 공항 1위는 포틀랜드 국제공항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숲속에 꾸며놓은 것 같이 친자연적 환경이 독특하고 공항 내 모든 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통 스타일로 꾸며진 편의시설이 아늑하게 조성돼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위는 롱비치 공항인데 공항 내 대기 장소에 바닥에 모래를 가져다 놓아 마치 모래사장, 비치에 있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 실제로 롱비치 바닷가를 볼 수 있어 가장 시원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공항 10위 안에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공항들이 선정됐으며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공항들 중에는 몇 곳만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중간보다 약간 좋은 베스트 공항 22위에 선정됐습니다. 뉴욕시의 라과디아 공항은 49위로 베스트 50위에 턱걸이했습니다. 반면 뉴욕시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애틀란타 공항 등은 너무 번잡하다 보니 연발착도 자주 발생해 베스트 공항 50위 안에는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베스트 공항 50곳을 선정하기 위해 미 전역에 있는 450곳 이상의 공항 이용객들을 설문조사해 응답한 2,300명의 대답과 45만 건의 옐프 댓글 반응을 종합 분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제11지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사전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6월 28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11지구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한인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한인 밀집 지역이라 투표 참여 여부가 선거 결과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연방하원 제11지구 민주당 경선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총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경선은 이미 유력 주자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하루에 1,500명 이상씩 몰리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작 첫날부터 페어팩스 가버먼트 센터에는 오후 3시가 되자마자 길게 늘어선 투표 대기줄이 생겨났으며 이틀 연속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씩 몰려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당내 경쟁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11지구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이번 경선의 최다 득표자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6월 24일 화요일부터 시작돼 26일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지만 본투표는 6월 28일 토요일 하루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전역에 마련된 17개의 지정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도서관과 정부청사, 센터빌 하이스쿨 등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이린 신 후보 캠프 측은 한인 유권자들이 50%만 투표에 참여해도 13,000표에서 15,000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숫자는 승부를 좌우할 충분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이는 투표율은 단순한 한 후보의 당락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의 보팅 파워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척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경선이 우리의 존재를 정치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이린 신 후보는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으로 입법 경험을 갖춘 정책 전문가입니다. 이번 경선에 나선 10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입법 경험을 지닌 인물입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 확대, 이민자 권익 보호, 유학생 정책 개선 등 한인 사회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린 신 후보는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가 정치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당을 넘어선 변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각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